네, 안녕하세요. 설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해볼 얘기가 우리나라 좀 생각해보면은 좀 해외여행에 좀 미친 나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통계에서도 나중에 말은 하겠지만 이 말이 과격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을 찌르는 표현이고 그 해외여행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비수기 때 잘 비행기 티켓팅을 예매하고 그 숙소도 저렴하게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렇게 갔다 오면은 꽤 괜찮고 또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는 시간도 될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게 더 이상 뭔가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는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빚이 있는데 뭔가 1년에 연례 행사처럼 가야 되는 이런 의무처럼 변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카드값이 있는데 꽤 많죠. 뭐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결혼 관련된 이런 그 부부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빚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대출 갚아야 되는데 또 미래가 준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도 그래도 해외여행은 가야 된다라고 분위기가 뭔가 강해지고 그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좀 이렇게 안 가야 될 사람들이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뭐 한국 사회에서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단 일종의 뭐랄까 신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어디 다녀왔는지 뭐 몇 번을 갔다 왔는지 일본은 가본 적 있는지 실제로 일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가고 싶긴 한데 또 유럽은 가봤는지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봤는지에 대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 있고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인증처럼 소비가 되는데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특별한 이벤트면은 지금은 뭐 주말에 좀 짧게 갔다 오기도 하고 좀 연휴가 있으면은 그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이런 데를 그냥 무난하게 갔다 오는 걸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해외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인데 통계만 봐도 해외 출국 규모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2025년 기준에서 출국자가 2,957만 명 하고 또 5,500명이 더 많습니다. 전년보다 3%가 증가한 거고 21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비행길이 열리던 그때 이제 123만 명 수준이었던 출국자가 2022년에 658만 명이 됐고 23년에는 2275만 명, 2024년에는 2872만 명이 됐고 거기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올해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3천만 명이 찍히는 게 아닌가. 물론 뭐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해외를 가는 거가 좀 이제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물론 이 숫자가 순수 여행객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뭐 반복 출국하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유학생들이나 승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죠. 근데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흐름이 팬데믹 이후에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돈도 실제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25년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이 229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계속 24년이나 23년보다 계속 증가 추세를 하고 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 증가 배경을 해외여행 수요 증가나 뭐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확대를 함께 설명을 하지만 즉 그것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국경 밖의 소비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건 한국 가계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고 26년 기준에 이제 가구당 평균 부채가 9,500만 원이 넘어요. 전년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같은 조사에서는 가구당 평균 소비 지출이 1,396만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자 비용도 4.4%가 증가했는데 돈이 남아 돌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현실이라기보다는 빚이나 이자가 이런 고정비가 계속 커지는 와중에도 해외여행 소비가 쉽게 줄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 전체 빚이 위험하잖아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은 이제 거의 한 2천조 원으로 관련 통계를 보면은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B2나 영끌로 이어지면서 가계빚이 2천조 원에 가까워진 거죠. 즉 한국 사회가 이미 빚을 많이 안고 있는 사회죠. 뭐 물론 전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집값 때문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투자 때문에 빚지고 카드값 때문에 빚지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소비까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빚이 있어도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그런 뭔가 밈 같은 게 실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 카드론이나 리볼빙 같은 단기성 부채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이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은 26년 3월 말 9개의 신용카드에서 카드론 잔액이 42조가 넘습니다. 거의 한 43조 원에 가까운데 결제 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는 이런 리볼빙 2월 잔액이 6조 6천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카드론 평균 금리가 몇 퍼센트냐면 34.5%인데 저신용 평균 금리가 거기서 한 4% 가상 금리가 붙으니까 17%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카드로 긁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행은 추억이 아니라 갔다 오고 나서 이자가 붙는 소비가 될 수밖에 없죠. 1000만원에 17%면은 170만원이죠. 이걸 연간 이제 월마다 나눠서 갚는다고 해도 한 17만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2천만원을 빚지면은 그 배에 달하는 뭐 30 얼마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쓸데없는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것이죠. 해외여행에 미친듯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저가항공과 근거리 여행의 대중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한번 가려면 큰 결심이 필요해서 항공권이 너무 비쌌고 정보도 부족하고 예약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뭔가 저가항공사에서 뭔가 이벤트로 항공권을 되게 싸게 그냥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거를 공짜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근거리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국내 여행처럼 갈 수 있게 돼서 여행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돈을 쓰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낮아진 거죠. 문제는 싸게 갔다 왔다는 말의 함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본 왕복 항공권 한 20만원에 사고, 베트남 항공권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사고, 동남아 숙소를 한 1박에 5만원 정도 갔다 오면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행비라는 게 항공권 하나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교통비나 위탁수화물이나 숙박비, 또 식비나 카페, 뭐 쇼핑도 해야 되고, 현지 교통이나 입장료나 여러가지 보험까지 하면은 이 항공권이 싸서 갔다는 말이 맞지만, 항공권은 그 일부의 굉장히 한쪽의 그 소비일 뿐이고, 거기에서 다른 소비들이 더 많아지면 카드 명세서를 봤을 때 절대 저렴하게 갔다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 여행을 한국인에게 거의 생활 소비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금요일날 밤에 가서 일요일날 돌아오고, 연휴가 생기면은 뭐 오사카나 도쿄나 뭐 후쿠오카나 뭐 이런 그 일본으로 가는 여행은 굉장히 한 번이면 괜찮지만 반복됐을 때는 자산 형성을 갉아먹어요. 한 번에 100만원을 쓰는 여행을 1년에 두 번만 가도 200만원인데 5년이면 1000만원을 쓰는 거고, 여기에 쇼핑이나 면세 소비까지 합치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해외여행 한두 번이 인생을 망치진 않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간다면 1억을 모으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직장이 힘들고 좀 이제 그 리프레싱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월급도 부족하고, 집값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결혼도 어렵고, 노후도 막막하다면 그냥 좀 쐬고 살자, 이런 마인드가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낯선 나라에 도착을 하면 현실에서 도망친 것 같은 해방감이 들긴 하죠.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여행을 간다는 거가 뭔가 소비면서 동시에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탈출구로서 갔다 오는 것 같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습관으로 잡힌 소비라고 한다면 그냥 평생 이런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결단을, 해외여행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면 이 소비가 또 매우 합리적으로 포장되어지는 이런 해외여행이 또 명품을 사면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해외여행은 또 경험이라고 포장이 돼서 비싼 가방을 사면 낭비처럼 보이더라도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 견문을 넓혔다라고 생각도 하고 나도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보면 여행이 경험인 것은 확실한데 모든 경험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빚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월급 한 250만 원인데 1년에 해외여행을 두세 번을 가고 카드값은 리볼빙으로 넘기면서 적금을 깨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집에 또 살고 여행비는 아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내가 번 돈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자유에는 그 결과나 책임이 따라오는 것처럼 여행을 많이 갔을 때 추억이 남기지만 통장에는 그만큼 뭔가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남는 건 이제 해외 경험과 사진이라기보다는 사실 통장에 자산이 쌓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는 확실히 해외여행에 좀 미친 나라가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